소녀는 처음에 집을 나섰을 때는 신을 신고 있었대요. 근데 그것은 누구 거예요? 소녀의 엄마가 신었던 것이고 매우 컸다.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. 여기서는 엄마가 죽었다라는 것이 동화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. 근데 제 기억 속에는 엄마가 돌아가신 걸로 이제 저는 그렇게 봤는데 이 동화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. 그래서 원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저는 해석을 하고자 하는 거죠. 그래서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. 근데 엄마가 신었던 것인데 매우 컸다. 엄마가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엄마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소녀가 길에서 미끄러지다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으로 이제 문장이 완성이 되었어요. 여기서 보자면 자신을 우리가 신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.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, 아이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신발을 가지고서,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죠. 어, 엄마로부터 예쁨을 많이 받고 이런 아이들은 물론 신발뿐만 아니라 옷도 이렇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엄마가 신경을 써줘요. 근데 엄마가 너무 바쁘거나 엄마가 안 계시거나 부재하거나 할 경우에 아이들이 입고 오는 옷차림은 차이가 많이 나요. 그쵸? 이런 것하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? 예, 여기서 허름한 옷차림이라기보다는 포커스를 신에다가 맞췄기 때문인 거죠. 그래서 신을 제대로 신고 있다라는 거는 부모의 양육을 받았던 어떤 관계일 수 있고요. 또 신을 엄마의 것이다. 근데 크다. 이렇게 대했다는 건 엄마가 신었다라는 점에서 소녀의 어떤 과거의 산물이죠. 엄마가 신었던 것. 그죠? 이것이 이제 엄마의 흔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어요. 그래서 이 잃어버렸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연결해 볼 수 있냐면 엄마와의 어떤 관계가 끊어지는 것, 그쵸? 연결이 끊어지는 것과 이어볼 수 있습니다. 그 엄마와의 관계, 엄마의 영향력, 엄마의 보살핌을 어쩌면은 지금 현재에는 받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우리가 신에 대해서는 다양한 상징이 있어요. 근데 신은 신는다라는 측면에서 신발을 신는다라는 측면에서 옛날에는 우리 나그네가 저 멀리 그 여행을 떠날 때 어떻게 해요? 개나리 보찜에다가 뭘 매달고 가요? 신발을 매달고 가죠? 옛날에 그랬어요. 옛날에 신은 그 사람을 뭐예요? 그의 몸을 태워가지고 가는 거잖아요. 그쵸? 그게 이제 신이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신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해요. 그 다음에 이 신의 역할이 우리 지금 현재 자동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아니면은 승용차를 타는 거, 버스 뭐 이런 것도 다 되죠. 대중교통 이런 것처럼 어떠한 신이라는 것은 나를 어느 곳 목적지로 데려다 주는 것, 그러니까 방향성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물론 이제 여기서도 방향성은 나와요. 왜냐하면 방향성의 상실이죠. 신발을 잃어버렸다는 건 방향성의 상실하고도 관련이 있고요.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여기서는 있지 않았죠. 예, 방향성의 상실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신이라는 거는 발을 담는다라는 측면에서 발을 담아주어야 되는데, 담아줄 수 있는 그게 없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쩌면은 이 신은 상징적으로 보았을 때 엄마, 모성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. 왜 그러냐면 이 신은 누구 거예요? 내 것이 아니라 엄마 거였다는 거죠. 그런 측면에서 볼 때.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데, 문맥 안에서 그 의미를 찾을 것입니다. 상징의 의미를. 그래서 여기서의 문장에서의 어떤 신발은 아마 이제 보호라는 측면, 그 다음에 담기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엄마, 모성을 상징한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. 자, 이제 네 번째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두 대의 마차가 덜거덕거리면서 무섭게 지나갔어요. 그러니까 순간 미끄러져서 이제 신발을 이렇게 벗겨졌나 본데
이 신발 한 짝은 두 대의 마차가 지나가는 바람에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없어져 버리고 다른 한 짝은 뭐예요? 한 소년이 아들이 생기면 그것을 요람으로 잘 쓰겠다 말하고 도망쳤대요, 가지고. 너무 어이가 없죠. 두 대의 마차가 무섭게 지나가면서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린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자고요. 이 두 대의 마차가 지나가면서 이 소녀를 어때요? 위협하는 심각한 외부적인 사건이죠. 이 두 대의 마차가 그녀 앞을 통과하면서 어쩌면 이거는 그녀가 경험한 과거의 어떤 아니면 그 엄마하고 있었을 때 아니면 가정 내에서의 일어날 수 있었던 어떤 사건을 암시해 주는 것일 수 있다. 몰라요, 우리는. 하지만 이게 여기서 보여짐으로써 신발을 잃어버린 것이. 그죠? 그 다음에 다른 한 짝은 또 이 한 소년이 아들이 생기면 요람으로 쓰겠다고 훔쳐갔어요. 그냥 가져갔다 했는데 저는 가져간 게 아니야. 보는 앞에서 가져간 거 훔쳐간 거죠. 그쵸. 그래서 제가 훔쳐갔어요. 이렇게 표현했어요. 왜냐하면 여기서의 이 전체 동화를 통해서 볼 때 이 여성이 관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오로지 이 소년 하나예요. 그쵸? 아, 물론 이제 아버지가 등장하지만 아버지는 집에 있어요. 아이가 상상하는 것으로만 있지 직접 만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. 그랬을 때 이 소녀는 어떤 사람이에요? 소녀가 경험하는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사건이잖아요. 그쵸? 자기 신발을 가져가 버린. 그래서 어쩌면 이 소녀가 경험하는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사건이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남성이다. 남자아이긴 하지만, 그쵸? 예,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두 대의 말차가 덜그덕거리면서 무섭게 지나가면서 이제 다 잃어버린 그 상황이 1과 2 합쳐져서 소녀가 신발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이거는 어때요? 할 수 없이 그냥 일어난 우연을 가장한 외부 사건. 여기선 자연 발생적이라고 저는 표현했는데 한마디로 우연을 가장한 어떤 그냥 필연적인 외부 사건인 거죠. 예. 그리고 대상에 대한 어떤 상처의 경험을 보여준다. 그녀의, 그 소녀의. 이거는 어떤 걸 보여주냐면요. 어떤 경우에도 앞으로 일어날 많은 경우에도 신발을 되찾을 기회나 가능성은 어때요? 희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. 예. 어떤 측면에서는 이건 좀 절망적일 수도 있죠. 그쵸? 예.